예, 저희가 화요일에서 금요일에는 이 시간대 터닝 포인트로 시장에 이제 맥 종목을 잡고요. 월요일은 이제 매크로 방향을 좀 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. 키워드 경제 이야기로 김한진 박사님과 키워드 확인하면서 시장 전략 세웁니다. 어서 오십시오, 박사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시장이 뭐 상당히 그 이슈들이 많은 주간인데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고요. 키워드 세 가지 오늘 준비했는데 첫 번째 내용부터 화면 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. 예, 미국의 물가 압력 속에 3월 FOMC 이번 주에 뭐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인데요. 일단은 물가가 정말 끈적끈적하면서 생각보다 이제 기대치를 계속 윗돌게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디스인플레이션 기조로 가는 거라 안도감을 가져도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. 네, 뭐 미국 경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죠. 예. 조금 어느 정도는 뭐 사람들이 예상했던 바고요. 사실 9.1%의 물가 상승률에서 3%까지는 뭐 많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질 거다. 네.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조금 더딜 거다. 다 예상했던 겁니다. 왜냐하면 아무래도 물가가 마지막 잡힐 때는 이제 뭐 경기가 침체가 와야 되는데 미국 경기는 아직 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물가가 잘 안 떨어지는 거죠. 고용시장도 타이트하고 지금 추세적으로는 뭐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. 하지만 이제부터 연준의 목표치에 도달하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. 좀 크게 시장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소위 이제 뭐 물가가 다시 스파이크하면서 시장을 위험으로 불어넣고 뭐 그런 어떤 위기감까지는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. 네, 만약에 유가가 여기서 더 튀면 예. 연초 대비 WTI 기준으로 유가가 뭐 한 14% 올랐는데 여기서 만약에 유가가 더 튀면 시장이 조금 흔들리겠죠. 금리가 튀고 연준의 정책도 조금 굉장히 좀 난항을 보일 것 같습니다.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번 주 FOMC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점도표의 수정이 있을 것이냐와 함께 6월 금리 인상은 어려워지는 것이냐, 6월 이후로 밀리는 것이냐 이런 그 궁금증 내지는 좀 두려움이 있는데요. 그 부분 좀 해석해 주세요. 네, 현재 뭐 그 확률상으로도 6월보다는 7월이 더 올라갔죠. 패드워치 시장에서. 저도 7월 인상이 조금 더 인하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 이유는 뭐 근원 PCE 물가가 이제 뭐 이달 29일 날 월말에 나오는데 이미 이제 두 주 전에 CPI가 나왔었죠.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뭐 한 그 근원 PCE 물가가 한 2.5% 내지는 그 이하로 찍혀야 금리를 뭐 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5월달 근원 PC 물가, 즉 6월 말에 받아보는 5월달 물가를 확인하고 7월 31일 인하하는 것이 연준으로서는 조금 마음이 편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지금 뭐 FOMC에서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점도표가 중요하겠죠, 이번 주에. 그래서 기준금리 중앙값이 지난 그 분기 2023년 12월 FOMC에서는 4.625로 찍혔어요. 올해 연말에 미국 기준금리를. 그러니까 3번 인하하는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은 아마 이번 FOMC에서는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. 한 명 정도가 조금 금리를 조금 의견을 좀 바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러면 그래도 한 4.76, 뭐 4.77 이 정도 찍히면 다행히 이제 3번 인하는 유지하는 거고요. 만약에 그 이상으로 찍히면 이제 3번 인하에서 2번 인하로 이제 조금 바뀌겠죠. 그러니까 2명이 배반하느냐, 1명이 배반하느냐. 네, 그게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미국 FOMC 이번 주에 가장 큰 변수이지요. 체크 포인트 살펴봤고요.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십시오.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하는 경제 키워드. 두 번째는 일본 중앙은행 BOJ가 17년 만에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일본 언론 보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. FOMC는 워낙 우리가 뭐 사실은 거의 매일 얘기하다 보니까 그죠? 어느 정도 이제 내성이 생겼는데 아니 뭐 미국이나 혹은 유럽이나 우리도 언제 금리를 내리지 이걸 고민하는데 일본은 금리를
올린다고 그럽니다.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이고 올린다는 건 어느 정도 폭으로 올리겠다는 건가요? 네, 지금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.1인데요. 네. 제로금리까지 0.1%포인트 올린다는 거고요. 예.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탈피한다라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있고요.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지금 일본의 CPI가 3%가 나왔습니다. 네. 3.1% 나왔고요. 그러니까 낮지 않은 물가입니다. 일본 현지에서는 뭐 정말 살다 이런 고물가는 처음 본다. 네, 네.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고요. 그리고 이번 그 춘투 때 이제 대기업들의 임금이 5.2% 올랐습니다. 평균. 그러니까 일본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목표도 달성했고, 일본은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조금 올리는 거를. 그러니까요. 오히려 올라가는 걸 바랬죠. 그걸 목표로 했었는데, 이제 거의 다 달성했고, 여기서 이제 조금 서서히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정책회의에서 오늘 내일 이제 BOJ가 열리죠. 네. 내일 발표될 텐데 마이너스 0.1에서 0%까지 올리고 그 0%의 금리 기준금리를 저희 생각에는 조금 굉장히 장기간 한 1, 2년 끌고 가지 않을까 심지어는 그런 정도로 코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런 그 정책이 나오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그 영향들은 뭐 충격적입니까? 그렇지 않습니까? 네. 일본 중앙은행이 시장과 소통을 조금 소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살짝 충격은 줄 수 있지만 예. 시장 자체를 흔들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. 예. 어느 정도는 제로 금리로서의 회기를 어느 정도 시장이 조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충격보다는 엔화에 조금 관심이 많이 쏠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엔화가 조금 본격적으로 강세를 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쏟을 텐데 사실은 뭐 금리를 0.1%포인트 올리는 것은 뭐 대단한 일이지만 엔화를 그렇게 폭등시킬 정도로 그렇게 위력이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. 일본 경제가 지금 좋고 또 엔화 강세에 조금 펀더멘탈이 뒷받침되고 있지만 조금 소폭의 제한적인 엔화 강세가 연출되지 않을까. 그리고 원 달러도 이제 거기에 조금 동조해서 약간 안정 기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번 주 경제 키워드 세 번째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. 세 번째 내용도 보여주십시오. 예, FOMC 얘기했고 우리가 BOJ 얘기했는데 미국의 기술주들이 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우냐 이 얘기인데요. 예,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. 엔비디아 같은 경우 또 이번 주에 GTC가 있고 그래가지고요. 대체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그런 얘기들은 많아요. 근데 뭐 계속 가니까 박사님 지각은 어떠세요? 네,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팩트 자체가 뭐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. 예. 이익이 개선되고 경기가 크게 식지 않으면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죠. 지금 뭐 수치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올해 이익이 어느 정도 찍힐 거냐. S&P 500 기업들의 이익이 작년 220달러 선 정도에서 올해는 한 250달러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. 그리고 내년도가 이제 좀 중요할 텐데 내년도 지금 포워드 EPS라고 하죠. 12개월 이후에 주당 순이익을 지금 적게 보는 데가 한 260불, 많이 보는 데는 한 280불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올해가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한 10%대 초반 증가하고 거기서 올해 대비 내년도에도 한 10%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S&P 500의 PER 과거 실적 기준으로는 21배인데 12개월 이후의 실적, 미래 실적을 대입했을 때는 여전히 18.56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기업 이익이 예상대로만 그렇게 순조롭게 나온다면 미국 주식시장은 지금 꺾이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. 조금 시간을 더 호황장세를 조금 누리다가 예. 나중에 이제 조금 과열이 더 커졌을 때 꺾일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소수 종목에 대한 집중도죠. 시장이 쏠림. 네, 네. 쏠림이 있기 때문에 가령 탑 10 시가총액 종목들의 지금 비중이 S&P 500에서 30%에 달합니다.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33%였거든요. 예. 10개 종목이. 그래서 이런 특정 종목, 상위 종목들의 쏠림 현상은 시장을 조금 부담스럽게 하고 네. 있다라는 것이죠. 기술주 얘기했고요. 마지막으로 김한진 박사님이 또 저희 시청자들에게 주시는 투자 인사이트 확인할게요. 오늘은요. 네.
매수할 이유가 아닌 매수하지 않을 이유를 찾아봐라. 아, 이런 멋진 말을 근데 잘 어울리지 않게 짐 크레이머가 있습니까? 네. 월가 IB 출신 방송 진행가죠. 예. 워낙 유명하신 분인데 조금 주식을 사고 팔 때 조금 뭐 그 반대에 사지 못함으로 인해서 기회비용을 상실할 수도 있고 또 팔 때 그 팔지 못해서 이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그 사고 팔 때 기회비용이나 위험을 조금 더 생각을 해라라는 그런 취지에서 한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. 그러니까 단지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우리가 매수를 주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? 또 시장이 많이 올랐다고 또 주저할 때도 있고 종목이 조금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데 그때 조금 사지 않을 이유를 조금 꼼꼼히 따져봐서 그 이유가 만약에 적다면 용기를 내서 사라라는 쪽으로. 아, 그런 거죠? 그러니까요. 제가 알고 있는 짐 크레이머가 이렇게 가치 투자자류가 아닌데, 그죠? 네. 그런 의미. 용기를 가져라. 네. 네. 예,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오늘도 김한진 박사님과 시장의 흐름들 체크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